솔직히 리얼급으로 황당한 영화였습니다. 염력 리뷰입니다. 평범한 은행경비원 석헌은 운석이 떨어져 오염된 물을 마시고 갑자기 초능력이 생깁니다. 한편 그와 10년 전에 헤어진 딸 루미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용역업체와의 대결에서 초능력을 사용하는 염력업자의 황당한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염력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극장을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리얼급으로 황당? 그러니까 이 영화는 황당할 거면 아예 황당하든지 진지할 거면 진지하든지 황당하게 가다가 진지할 땐 진지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끝나버린 아주 그냥 황당한 영화입니다. 뭐 황당한 영화의 대표적인 경우라면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뭐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든가 세스 맥팔레인의 19금 테드 같이 진짜 그냥 그 황당한 그 자체, 황당한 맛으로만 볼 수 있는 영화들도 있겠고요. 황당한데 점점 진지해진다. 예를 들면 뭐 지구를 지켜라 같은 그런 류의 영화들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염력은 관객들에게 황당함만 남긴 채 끝나요. 그냥 황당 그 자체입니다. 거기다가 눈 뜨고는 봐주기 어려운 한국식 코미디의 향연이 아주 풍요롭게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조폭 개그라든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슬랩스틱 같은 혹은 배우의 그냥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그런 식의 개그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비웃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시겠죠. 뭐 한국식 코미디? 야, 그럼 뭐 다른 영화에도 나오는 한국식 코미디도 다 비판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TV를 보시면 이 똑같은 성대모사를 하더라도 저 개그맨은 되게 재미없게 하고 이 개그맨은 되게 재미있게 잘 살리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감독과 영화들이 있는 반면 잘 살리지 못하고 어줍지 않게 끝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냥 어줍잖아요. 캐릭터들도 하나같이 전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인 유승용 정말 개연성도 없고 뭐 억지스러운 개그 연기는 정말 진짜 참 보기 어려울 지경이고요. 영화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초반 10분 동안 관객들이 저 주인공에게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틈을 전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철거민인 딸과 부인이 뭐 용역업체와 다투다가 부인이 사고로 죽는 바람에 10년 만에 이제 이 딸과 만나게 되는 설정인데 그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갑자기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라 어쩌라 하면서 사건들에 개입을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딸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야 아버지 노릇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 노릇하는 거 역겨워. 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극 중에서 심은경 씨가 한 말입니다. 그 말 할 때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죽은 부인 때문에 만나게 돼서 뭐 2차 저차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정작 이 영화를 보시면 죽은 부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과거에 헤어지고 뭐 다시 만나서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가족의 사연을 좀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한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단 하나도 그런 장면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는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무능력하고 좀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뭐 그건 설정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하죠. 그러면은 그런 계기들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설명도 없이 제 멋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중간에 벌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 뭐 이렇게 사건에 개입하는 과정들이 민폐도 세상에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제 조연 캐릭터인 박정민 씨가 맡았던 변호사 캐릭터는 쓸모가 없어요. 극 중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업체니 뭐 재개발 사업이니 이런 게 엮여 있으니까 당연히 변호사라는 캐릭터가 필요하겠죠. 무대에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건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을 맡는다거나 어떤 사건의 어떤 소품으로 이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통째로 캐릭터를 삭제를 하고 혹은 엑스트라가 이 역할을 해도 영화의 흐름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캐릭터 자체는 정말 쓸모없는 캐릭터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정민이라는 배우는 영화는 별로였지만 배우 자체에는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박정민 씨가 나오는 영화들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 좀 좋은 영화에도 좀 많이 좀 나와.
중간에 등장하는 정유미 씨가 맡은 캐릭터는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물론 영화가 황당하니까 상당히 황당하게 등장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철거민을 밀어내기 위한 재개발 회사의 상무이고 이 영화에서 악역을 담당하고 있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중간에 류승룡을 이렇게 경찰서로 불러들여가지고 뭔가 딜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도 나도 어차피 이 사회의 노예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너도 수긍해. 그리고 그 능력을 그냥 야, 우리랑 함께 쓰는 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매력적이었어요.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이 영화 안에서 재밌는 캐릭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에이그 너는 그냥 폐지나 팔아라 등신하면 그러면서 갑자기 찌질한 캐릭터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매력도 순식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물론 이렇게 등신하면 이런 건 제가 이제 추가한 대상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캐릭터는 심은경 씨가 맡았던 룸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심은경 씨의 연기는 영화마다 좀 이렇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뭐 어쩔 때는 좋았다가 뭐 어쩔 때는 별로였다가 또 어쩔 때는 아 이거 좀 과하지 않나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캐스팅 멤버를 봤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걱정했던 배우였지만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진지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진지해요. 황당한 유승용과 진지한 심은경이 만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아주 겉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캐릭터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뭘 이루고자 한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관객들조차 저 캐릭터를 내가 굳이 응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의 그냥 그 상황에 있어야 되는 캐릭터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력도 없고 목표도 없고 뚜렷한 어떤 의식이 없다 보니 관객들과 전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죠. 그냥 이런 직업이니까, 너는 이런 역할이니까, 이런 캐릭터야, 그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안에서 캐릭터들이 별의별 짓을 하고 막 날아다니고 웃기려고 애쓰고 뭐 악당들과 막 치열하게 싸워도 영화가 그냥 심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릭터들의 목표의식의 부재에 대한 단점은 영화 속 설정과도 이어집니다. 철거민들이 왜 이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저 재개발 회사는 그렇게 나쁜 회사인지 이 영화 속 무대, 그 설정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뭐 약자들을 응원을 하겠죠. 그러나 영화 안에서는 그런 설명이 부재가 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고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제대로 표현을 해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건의 연결조차 매끄럽지 못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화의 장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용산 철거민 참사를 모티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이미지만 가지고 왔을 뿐 메시지나 의식은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물론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철거민 참사 때, 그 사태 때 또 슈퍼맨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뭐 그들을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 그거긴 한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우스꽝스럽고 황당하고 가볍게 만들어 버리니까 정작 진지해야 될 후반부의 그런 포인트에서조차 진지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공들도,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이 영화의 말미에 가서는 과연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거 뭘 말하고자 하고 싶기는 했던 걸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죠. 자,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해봤는데 그럼 뭐 좋은 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촬영은 괜찮았어요. 편집은 조금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건 이야기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그렇다 치고 프로덕션 디자인 훌륭합니다. 특수효과도 나름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은 아주 형편이 없죠. 부산행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CG가 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하진 않은데 그 특유의 어떤 괴기함에서 오는 그 느낌이 영화적인 어떤 설정과 장르에 잘 맞아떨어져서 좋게 살아났던 반면에 이번에는 되게 말도 안 되고 어설퍼요. 2008년 영화였던 핸콕의 CG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을 보여줍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아니 이게 할리우드 영화랑 한국 영화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제작비도 몇 배 차이 나고 뭐 기술력이 몇 배 차이 나는 거 인정은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CG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이 CG가 나오는 장면의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막 주인공 캐릭터, 그러니까 이 CG 캐릭터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날아다니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CG가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카메라를 과도하게 흔들거나 뭐 줌인, 줌아웃 막 그리고 붙지 않는 컷과 컷을 억지로 연결하고 막 효과음 이런 거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 부족한 CG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눈치챘거든요. CG가 형편없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메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연출 방식마저도 어색하고 어설프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액션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각성해서 후반부에 비행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엄청난 능력이 발생한 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 표현하는 어떤 감독의 의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고 현장으로 막 달려가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차를 막 사고를 내고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히면서 민폐를 끼치면서 끝까지 가더라고요. 능력을 다루는 게 어설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어설픈 능력을 내가 뭔가 깨달아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쓸 수 있겠다라는 걸 영화 안에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죠. 픽사의 인크레더블을 보시면 그 빨리 달리는 그 꼬마애가 적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물 위로 달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도 그리고 그 주인공도 물속에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물 위를 달리는 막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깨달으면서 주인공이 그 능력을 활용을 해서 적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아주 순식간에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 관객들도 이 영화 속의 주인공도 능력을 각성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겠구나라는 단서를 툭 던져주면서 다음 액션 시퀀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짧은 순간으로 관객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왜 갑자기 저런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영화는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야 될 필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영화에 대한 애정이 점점점 식어가는 거죠. 초능력이 생겨서 이걸로 이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딸을 보살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이트에 취직을 합니다. 무슨 차력쇼, 마술쇼 한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나이트를 방문해서 나이트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드러내버려도 그러니까 전혀 이 영화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 쓸모없는 장면들을 만들 바엔 어떤 장면의 연결이나 사건의 개연성들을 메우기 위한 장면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만들어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느낀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는 이 감독, 연출자의 연출이 매우 서툴렀다, 매우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도 매우 겉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영화였고요. 감독이 뭘 말하려고 시도를 한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 시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게 바로 이 영화의 가장 큰 패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 이 외에도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정말 많지만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의 또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생에 2번 누르면 취소돼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